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쌤입니다. 이 시간에는 2017년 7월과 8월 영역별 문제풀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18학년도를 대비해서 이제 날짜가 11월 25일 날로 이제 거의 확정적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넉 달 정도 약간 넘게 남았어요. 요 기간 동안에 각자 이제 여러 가지 전략과 방법을 구사하면서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그 중에서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공부하는 수업이 바로 문제풀이가 되겠습니다. 교육학과 각 전공 모두가 다요. 저 역시 이제 미술과와 디자인 공예과에서 영역별 문제풀이를 진행하는데, 이 진행을 좀 어떻게 할 건지, 아울러서 이제 그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공부 방법, 이런 것들을 좀 간략하게 지금 이 시간에 소개할까 합니다. 자, 잠깐 화면 좀 보실까요? 그래서 지금 2017년 7월 8월입니다. 그러니까 2018학년도가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 제 18학년도 대비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영역별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 혹시 19학년도를 준비하는 학생이 있다면 19학년도 학생, 19학년도를 준비하는 학생도 영역별이기 때문에 이 7월 8월 강의는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9월부터 전개되는 모의고사는 당해년도 시험에 좀 더 밀착되어 있고요. 지금 7, 8월 달에 보는 영역별 문제풀이는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문제로 만들어서 공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시험 학년도가 그다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좀 잘 참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는 여러분 대다수는 지금 18학년도를 대비해서 본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되어지고, 이러한 것들 우리가 좀 규모 있고 지혜롭게 잘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이거를 먼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문제풀이를 하게 되는데, 과연 이 문제풀이에서 문제가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강의이고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문제인 건가? 여러분들이 이제 다 구상을 하고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정도는 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연령층이기도 하고요. 학력도 있겠습니다만, 요걸 제가 간략하게 글로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실전에 가장 유사한 동형이어야 되겠죠. 여기서 말한 동형이라고 하는 건 일단 문항수도 같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A형, B형 합쳐서 22문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배점도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2점, 4점, 5점, 10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배점도 영역별 배점이 좀 구성되어 있어요. 물론 이것은 발표가 되어 있지 않지만 그동안의 기출문제를 가만히 우리가 이제 분석해 보면 대체로 영역별 배점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지금 이렇게 난이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영역별 문항수.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물어보는 질문의 방식. 예를 들어서 미술사를 물어보는 질문의 방식과 회화 영역을 물어보는 질문의 방식은 다르죠. 요렇게 아주 구체적인 것이 모두 동형일 때, 특별히 그 어려움의 정도가 동형일 때 우리는 가장 좋은 문제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렇죠? 네. 다음, 여러분들 지금 현재 공부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열심히 또 박차를 가지고 공부를 할 텐데, 자기에게 부족한 공부가 있을 텐데, 또 자기에게 부족한 영역이 있을 거고요. 그 영역 안에서도 자기가 좀 이렇게 소화가 안 되는 주제와 관점 포인트가 있을 텐데, 그러한 부족한 공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좋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결론은 합격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합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좋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제를 좀 만들어서요. 7월, 8월 진행을 하고 여태까지 그렇게 진행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특별히 올해 잘 주목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시간 운영, 즉 어떻게 그러면 매주 수업을 운영할 거냐? 실제 시험 과목과 똑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실제 시험이 1교시가 이게 이제 교육학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2교시가 전공 A이고요. 3교시가 전공 B가 되겠는데, 한 달에 한 번 교육학 시험을 보도록 하겠고, 나머지는 그냥 전공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기 이제 첫 번째겠고요. 두 번째, 시간은 예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모르는 문제가 있거나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으면 그 시간 내내 엎어서 자거나 아니면 책을 보거나 하는 시간이 아까워서 시험 시간을 단축해서 봤었는데 올해부터는 정확하게 90분씩 실제 시험하고 똑같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날, 첫 주부터 실제 시험하고 똑같은 분위기, 똑같은 방식에서 이렇게 좀 몸에서 분위기도 좀 체득하고 시험장 분위기를 연출할 때에 실제 시험장 가서 머릿속에 담겨있는 내용이 인출이 잘 되는 것이라서 좀 더 그렇게 구성을 좀 하려고 합니다. 똑같이 운영하겠습니다. 똑같이. 차시는요, 총 8주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시험 방식과 오픈 방식.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제 칠판이 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앉아 있어요. 책상들이요. 그렇게 앉아 있고, 카메라가 이제 이렇게 있을 때, 대체로 이제 자기 실력대로만 한번 보겠다. 정말 시험대로 한번 응수를 한번 해보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앞에 좀 앉아서 실제 시험처럼 이렇게 하시고, 지금 공부가 좀 부족한 영역이 있거나 혹은 좀 공부가 부족하고 혹은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참 답답하잖아요. 그럴 때 막연히 시간을 좀 보내기 아까우니까 이제 그때쯤 되면 7월 달부터 때쯤 되면 오고 가는 시간도 막 아까워서 막 불안에 떨게 되는 건 심리적 압박감이 생기잖아요. 이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면 모르는 문제가 있고 혹은 이 영역에 대한 자기가 소화가 덜 돼 있는데 그럼 90분 동안 어떻게 할 거냐?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카메라를 주변으로 해서 이제 뒤쪽에 앉아서 오픈북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정답 좀 찾아보고 혹은 미리 좀 써보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픈북을 하는 팀과 시험 방식으로 보는 팀이 서로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좀 조용히 그 다음에 책을 넘겨도 책장 소리가 안 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시험 방식대로 본다고 해서 100% 합격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픈북 방식으로 한다고 해서 100%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건 항상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 있어서 시험 방식대로 보는 사람일지라도 항상 겸손하게 시험에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시험 방식대로 가고 그래서 자기가 최대한 합격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고 오픈북을 한다고 해서 전부 다 기죽어 있거나 혹은 의기소침할 필요 없이 남은 기간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합격이 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서로가 이렇게 막 배려심 없이 시험에 방해하거나 혹은 자기만 막 생각하고 시험 보는 도중에 왔다 갔다 하거나 이런 거 일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A형 전공 A형 시작이 되면 문 딱 닫고 시작이 되면 만약에 도중에 자기가 나가게 된다 그럼 나갔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시험장하고 똑같이 할 거니까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해야만 실제 시험장 분위기가 맞아야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좀 익숙한 마음으로 기억했던 것들, 공부했던 것들을 잘 자신 있게 쓰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머리가 경직되어서 잘 안 쓰게 되거나 자기 실력 발휘를 못하게 돼요. 여러분 모두를 위한 방식이니까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보고요. 잘 따라 주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주 이렇게 시험을 보고 개별 상담을 하거나요. 또는 공부 안내, 또 첨삭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이따 자세히 좀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래서 실제 운영은 실제 시험과 동일하게 진행을 하겠다. 그 다음에 8주이고 시험 방식과 오픈 방식이다. 그 다음에 이제 상담과 첨삭을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시험 시간에는 움직이거나 소란하거나 말을 하거나 교실 밖에 나갔다 들어오거나 이런 거 일체 없도록 하겠다 하는 거를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이해하시고요.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차시 안내입니다. 몇 차시부터 어떻게 할 건지. 일단 1주부터 8주까지 진행이 되고요. 미술 교과 이론, 그 다음에 사상학자, 그 다음에 미술 교과 교육과정. 물론 2015 기준인데요. 덜어는 2011도 참고하겠습니다. 참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공예과는 이제 별도의 이제 설명을 좀 제가 좀 드릴 거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요 진행되는 과정에서 영역마다 어떤 영역은 좀 영역이 좀 많이 몰려 있는 영역이 있고, 또 어떤 영역은 문제를 내기에는 좀 부족한. 예를 들어 교육과정만 내기에는 한 주가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요걸 제가 좀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구성을 하지만 좀 융통성 있게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역과 진행에 따라서 다소 변동될 수 있다 잊지 마시고요. 문항수도 변동될 수 있고, 그 다음에 1주, 2주, 3주에 대한 내용들이 같이 포함되는 문제가 첫 번째 나올 수도 있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좀 퀄리티 있는 문제로 구성을 할 거니까 여러분 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첨삭과 개별 혹은 조별 상담에 대한 안내를 좀 할 텐데요. 일단 개별 월 2회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첨삭하고 첨삭과 함께 상담을 할 텐데요. 일단 이제 문제 안에 문제를 풀고 여러분들이 받아보는 해설지 안에 정답에 대한 배점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점 기준표를 보면 거기 안에 키워드 혹은 구, 절, 문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쓴 글과 정답과의 차이점을 분명히 확연하게 그리고 빠르게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요걸 가지고요. 그 다음에 정답과 유사답안을 안내를 제가 할 거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쓴 글이 유사답안에 들어가 있으면 정답 점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점수를 개별 관리하겠습니다. 누가 기록을 좀 해서요. 누적된 기록을 좀 해서 A라고 하는 학생이 4월달 모의고사, 6월달 모의고사, 7월달에 1주차 영역별로 점수에 대한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공부에 대한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상담하면서 기록하고 공부 안내까지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4월달 모의고사와 6월달 모의고사를 안 봤다고 한다면 괜찮아요. 7월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7월달 첫째 주부터 개별 상담과 모둠별 상담을 병행하면서 누가 기록하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앞으로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방향으로 이렇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직강생은요, 시험에서 봤던 답안지, 자기가 직접 썼던 답안지에 직접 첨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 점수 관리를 할 거고요. 나머지는 제가 여기다 기록을 하지 않았으니까 일단 경험해 보시면 알아요. 그 다음 인강생 같은 경우는 티치스파에서 자세하게 안내를 할 것입니다. 티치스파 담당자가 안내를 하면 그 부분을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고요.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필 답안지에 첨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글 작업을 해서 보내면 첨삭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필을 썼을 때 오탈자도 확인할 수가 있고 자수도 확인할 수가 있고 글씨의 크기도 확인할 수 있고 수정했을 때 수정 요령도 확인할 수 있는데 한글 파일로 작업을 해오면 이게 다 교정되어서 맞춤법이 교정돼서 오잖아요. 그래서 첨삭의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반드시 자필 답안지에만 첨삭을 하겠습니다.
자기가 작성한 답안지를 스캔을 뜨거나 복사를 해서 티치스파로 보내주면 티치스파가 저에게 주고 제가 그걸 첨삭해서 다시 보내주는 형태가 되겠고요. 거기에 이제 편지글 같은 거라든가 공부에 대한 안내글이 좀 섞여 있고 이렇게 될 겁니다. 첨삭 횟수는 동일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적중 자료에 대한 건데 올해도 적중은 계속된다. 이 모토는 제가 저에게 거는 최면이자 여러분에게 거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태까지 좋은 결과가 있었으니까 올해에도 역시 그렇게 하려고 지금부터 마음을 잘 가다듬고 영역별로 연구 열심히 해서 좋은 문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때 만났던 문제들이 시험장에서 푸는 문제에 탁탁 나오는 그런 아주 놀라운 일이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뭐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제 그 다음 카페에 가면 이렇게 우리 카페가 있죠. 정샘 카페가 있습니다. 미술교육학 정샘. 카페에 보면 요 이제 밑에 쪽에 이렇게 이제 메뉴를 보면 여기 이제 정샘 문제 기출 적중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요. 요걸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보면 이와 같은 자료가 아주 쭉 쌓여 있습니다. 매년.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겠고, 그냥 말로만 하는 적중이 아니라 눈으로 확인시켜주는 적중이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형태라든가 저렇게 이제 판화 문제, 또 이렇게 이제 비평과 또 미술교육, 또 이제 미술사 문제, 역시 이제 한국미술사 문제, 여기 이제 동양미술사, 중국미술사 문제 이렇게 됐죠. 이런 것들이 고맙게도 이렇게 적중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저 역시 이제 이것들이 좀 자극이 되니까 이런 걸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더 연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합격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것은 제가 곧 열심히 연구하는 것이고 좋은 문제 만들어주는 것이면서 이걸 가지고 상담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공부를 좀 개선하고 더 나아가게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적의 시험 보고 합격하도록 하는 것이 또 저의 역할이겠죠.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함께 또 노력하고 또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합격에 꼭 필요한 교수가 바로 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